네, 메리츠증권 슈퍼 365와 함께 나의 예수금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여기서도 어떻게든 이자 뽑아먹는 알뜰한 살뜰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주말을 잘 보내셨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미국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나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은 뭐 혼조였지만 조금 하락을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주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9% 올랐는데 나스닥이 2.3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네. S&P 500 1.3% 올랐습니다. 그 흐름을 좀 보시면요. 지난주에 몇 가지의 시장, 특히 기술주, 특히 성장주가 상승할 만한 이 내용들이 있었죠. ADP 5월 민간 고용이 발표됐는데 둔화된 발표가 됐고, 근데 이거는 신뢰성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기대를 한 것이고요. 이어서 캐나다와 ECB에서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25p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고요. 국채 수익률 하락하면서 성장주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은 AI 관련 시총 상위주들이 오르면서 나스닥이 2.38%로 올랐는데 다우는 0.29% 올랐으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신고 지수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요건 뉴스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5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큰 폭 상회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또 미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7만 2천 건이 나왔는데 예상이 18만 2천 건, 전월이 17만 5천 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는데 아까 이주호 기자님이요? 이주호 네. 기자님 얘기하실 때 근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냐고 작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하는가 봤더니 4월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날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금요일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날 시장이 급등을 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 더 떨어지면 결국은 이 점도표가 내려가면서 좀 전체적인 시장에 기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회를 했어요. 근데 4월에 내려갔던 쪽이 어디가 가장 많이 내려가 봤더니 의료보건 그리고 서비스에 있는 일부 레저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내려갔었거든요. 네. 가장 많이 내려간 쪽에 가장 많이 요번에 올라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4월에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부분이 다시 큰 폭으로 다시 고용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요. 시장이 어떤 걸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실적을 바라보고 계속 갔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실적 미스가 됐어요. 네. 그러면 크게 아랫 방향으로 변동성을 줄 가야죠.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고용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이번에 4월의 숫자에 대한 일시적인 다시 재고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용을 보고 온 시장이 아니라 고용 수치가 이렇게 나와도 시장이 이 정도로 그냥 큰 추격 없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지난주에 고용 얘기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환호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전부터 4월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안 좋게. 그렇죠. 시장이 네, 원하는 고용은 바와 좋게. 반대로. 예, 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은 4월에 일시적으로 고용이 훅 빠졌던 것 거기에 다시 고용 채용을 한 것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냐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고용 데이터 자체가 이제 예. 이번엔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그 전달게 워낙 괜찮게 나온 거라 이제 약간 뭐 컴프라치 좀 해서 이 정도는 뭐 나쁘지 그렇게 않다.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런 결국. 방향성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시장이 굳건한 거 보면은 시장이 뭐 굉장히 견조한 거예요. 네. 어떻든 간에 그런 해석이 있던 없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기대했던 악재가 안 되고 기대했던 것이 안 되고 악재가 나왔다. 그럼 우리 충격 받았겠죠. 네. 이건 굉장히 강한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스닥 위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주간으로 보면 애플이 2.4%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10% 올라서 역사 신고 가격을 다시 경신했고요. 요거는 주식 분할 영향도 있었겠죠.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지만 주식 분할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5%, TSMC가 8.8%나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 관련 반도체들이 올랐고 그것이 나스닥을 크게 올렸고 다른 쪽에는 뭐 초중반에 오르다가 후반에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봤고요. 예, S&P 500이 주봉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옆으로 횡설을 긋은 건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그 이후에 간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간에 한번 조정이 있었는데 원래 이 차트에서는 한번 조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거요 횡선을. 여기다 횡선을 걷는데 지금은 여기다 횡선을 긋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이 만약에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겠냐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횡선이. 시장이 강세론자고 악세론자가 있잖아요. 네. 만일 지금의 강세에서 벗어나서 빠지면 어디까지 일시적으로 빠지겠냐, 급락이 있겠냐 했을 때는 요 직전의 고점을 빠지면서 요거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선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횡선을 걷는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고요. 네. 근데 이제 비관론자들은 여기서 더 밑에 뭐 4,500 밑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왜 보면은 증권사별로 쫙 있잖아요. 네. 거기 뭐 4,200도 있고 4,300도 있고. 아, 있잖아요. 그래요? 예. 올해 타겟 프라이스를 이 밑으로 보는 데도 많아요. 아,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밑으로 보는 데도 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본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3.2%, 코스닥 3.1% 올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코스피가 1.2% 오르고 코스닥이 1.8%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시장이 오르는 건 두 가지 분이 없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는 밸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5.1% 올랐는데 논란이 많았지만 삼성전자의 제품 HBM 품질 테스트 실패 아니다라는 젠슨 황의 언급 하나로 삼성전자가 5% 오르면서 지수를 이만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지수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9.6%, 10% 올랐어요 지난주에. 네. SK 하이닉스가 단연 선두로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못 가고 있다가 반등을 해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보탬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의 선현물도 다시 매수 전환돼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한 주간은 8,55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코스닥 거래를 보시면 개인들이 6,267억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6,100억 매수하고 기관이 428억 매수했거든요. 이게 특이하다고 저는 봤는데 제가 네. 매일 방송을 하니까 이 수치를 보는데 개인들이 코스닥 매도가 6천억 이상 매도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 굉장히 큰 규모로 매도한 거고 외국인들 매수도 되게 큰 규모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지금 올다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수급도 보여드리겠지만 2차 전지가 반등을 했거든요. 에코프로가 주간으로 13% 반등했고 에코프로비엠 16% 반등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2차 전지의 선두에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들이 오르면서 네. 개인들이 일부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내리파는 동안 개인들이 개파는 동안 외국인들을 사고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반대 수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도 그런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국내 기관들은 외국인들도 샀다 팔았다 좀 하고 개인들도 어쩔 때는 많이 빠지면 또 샀다가 그 다음에 팔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아주 일관되게 국내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시장의 지금 이제 수급상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뚝심으로 될것 팔고 같습니다. 있군요. 전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급등을 하면서 주간으로 3% 오르면서 그 동안에 또 잘 가다가 우리만 거꾸로 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거 지금 걱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주에는 또 우리 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오르면서 이들이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가장 변동성이 심했던 것은 유전 탐사 시추 보도로 인해서 가스, 강관, 밸브, 피팅, 시멘트 이런 쪽은 뭐 아주 변동성이 지난주는 뭐 날라다녔죠. 예, 이쪽. 요쪽에 뭐 가장 크게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 갈래나? 네. 이제 지난주에는 뉴스 터지고 뭐 이렇게 또 뭐 누구 오고 뭐 이러면서 네. 아브레 박사인가 오면서 네. 이제 지난주 한 주는 하여튼 이 시추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거의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고 예. 이제 그게 그런 테마가 한번 터져도 이번 주도 쭉 이어질까가 이제 좀 약간 궁금하잖아요. 자, 이게 되고 안 되고를 제가 뭐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 이거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유전 탐사하는데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예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네. 그거 전부 다 빼고 예. 순수하게 시장만 바라보고 말씀드린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관련돼 가지고 기자회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결과를 내준 게 있습니까? 어떤? 이거에 대한 지금 유전 확실하게 있다 없다라는 결과가 네. 명확하게 난 게 있냐고요. 날 수가 없죠.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우리 전에 한 번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이름 비슷하게. 초전도체. 초전도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몇 LK 주간 있었습니다. 몇 주간. 그리고 그걸 맞아. 가지고 한다 그러고 시연한다 그러고 누스하고 떠들썩 했습니다. 물론 그거랑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 댓글에 비난하지 마세요. 네. 전 주식 시장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 시장만. 지금 결과가 또 명확하게 또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주 움직였지 않습니까? 초전도체도 3주에서 한 달 움직였습니다. 그때도. 지금 정프로님 질문을 주시길래 네, 제가 답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한번 나오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 또 수익을 낼 사람 내야 되고 난 또 여기 쫓아가서 수익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산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풀이 죽을 때까지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것이 주시장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 확실한 답이야 뭐 연말 지나서 이제 내년이나 돼야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주식 투자는 아니고요. 주식 시장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초전도체는 어떻게 됐어 참.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때 진짜 뭐 초전도체만 되면 우리나라가 예. 전 세계에 어떤 그 전기 전자 산업을 완전히 혁신을 해갖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 국가가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뭐 이거 뭐 무슨 열차 같은 것도 이제 완전히 초전도체로 다 되고 뭐 이게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많이 이제 쓰여졌었었는데 예. 예. 지금도 그 비슷한 게 좀 있긴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존재해 있는 거고 또 어느 순간에 나올 거고 또 현실화될 날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걸 싸우지 마시고요. 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네.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이후에 또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수익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이걸 계속 의심하고 못 들어가면 수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죠. 또는 어떤 분들은 나는 안 해. 나는 수익 안 내도 좋으니까 안 해라고 하시는 분은 안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수익을 내려고 액티브 자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내가 딱 이 뉴스 났을 때 그냥 예. 무리해서라도 갔었어야 됐어. 네,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왜냐면 그렇게 처음에 딱 터졌을 때 쭉 가면 어쨌든 그거보다 더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막 들거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많은 소위 전문가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따 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홍춘욱 대표님 오시잖아요. 요 질문을 다시 한번 줘보세요. 그분은 또 다른 어떤 좋은 대답을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고민보다도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식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정석 투자해야 된다.
네. 가치 투자해야 된다, 롱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는데 쫓아가야지만 수익 나는 게 주식시장이야. 하다 보면 그런 답을 내리게 돼요. 네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이에서 갈림길에서 답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뭐 자기 스타일을 또 잘 좀 찾는,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근데 이러는 거죠. 윌리엄 오닐의 이론인 거죠. 시장 그대로 보고 시장이 수급 쫓아가는 대로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익을 본 사람들은요. 가치 투자, 롱텀 투자를 막 폄하하고 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 투자, 롱텀 투자로 꽤 수익을 내고 탄탄하게 가는 사람들은 저 진짜 단타만 하고 저 단타꾼들 비난하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에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것을 뭐 맞다 그러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위험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네. 지난주에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4가 참 시장 영향을 많이 줬죠. 근데 이번 주에는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고 이번 주에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 이벤트는 계속 진행되어 있다. 물가 둔화 기대에 트리거였던 고용 지표 혼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기대 혼조 속에서 FMC 점도표 결과를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점도표가 지난번에 살짝 매파적으로 3월달에 변했거든요. 이게 이번에도 매파적으로 변하면 시장에서 상당한 실망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 벌써 6월이거든요. 이제 하반기예요.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야 올해 없다. 변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시간으로는 이게 12일이니까 13일 날 나오니까 13일이 11,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러니까 주 초에는 아마도 이런 뭐 AI 관련 이벤트에 더 관심을 갖다가 주 후반에는 이제 금리 결정에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에빌리오 프로그램이 시장을 이끈다. 이걸 제가 계속 거의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는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섹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종목을 볼 때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확산 여부 요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바닥 확인. 지난주 급등을 했으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고요. 시장에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2,600포인트를 깰 것 같아. 야, 여기서 외국인들이 팔면 큰일 나는데 이거. 뭐 갑자기 한꺼번에 11,000여 계약을 막 매도하고 막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거 애들이 팔면 이거 떨어지겠다. 걱정을 막 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 되면 갑자기 또 10,000계약, 5,000계약씩 막 사가지고 또 올려요. 네네. 야, 요번에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산 것처럼 이번 주에 많은 게 사잖아요. 곧바로 2,800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 가면 또 선물을 막 팔아요. 이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이 가장 변동성의 시장을 많이 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포지션이 지금 박스권 안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 포지션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침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애플 개발자 회의 있고 FMC 회의가 있고요. 이건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는 목요일 날 새벽에 알 수 있고요. 개발자 회의 뉴스 계속 나올 거고요. 이번 주 뉴스 굉장히 많습니다. CPI가 있고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지난주에 그래 반등을 해서 양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보시면 2,722포인트잖아요. 이 지난주만큼만 외국인들이 거들어주면 이거 그대로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가면 또 때리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보자. 지금 우리 시장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제가 이거 주봉이라고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일봉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 안에 있어요. 올해 제가 1년 내내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설명드리고 있어요.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 상단 부분에 있다가
젠슨왕이 삼성전자 오케이 그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가 반동 주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만 돼 얘는 실패했어 로이터 뉴스 나오면서 또 빠져갔다가 요번에 테스트 실패 아니야? 하서 여기 온 거예요. 이게 흐름이 그겁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근데 그 흐름 때문에 HBM의 흐름 때문에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걸 빼고 만약에 이익만 가지고 본다면 보통 기초 분석에서 박스권을 돌파했다 박스권 이 상단 부분으로 다시 오면 이거는 이제 매수익 기회로 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약간 반동 준 거예요.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면은 직전에 있었던 예가 그때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지수가 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건 SK 하이닉스의 주봉입니다. 네. 이것도 좀 아우. 제가 일봉입니다. 이것도 일봉이에요. 네. 자, SK 하이닉스는 추세적으로 오르다가 이 가파라지면서 이 추세도 지금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지금 차트가 다르잖아요. 네. 자, 이 상황 속에서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수급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수급을 제가 이게 글자가 작아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일단 빨간 게 외국인이에요. 빨간 게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요 파란 게 개인입니다. 여기 노란색 있는 게 올해입니다. 올해 여기서부터 이게 올해인데요. 올해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산 거예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요만큼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예요. 네. 자, 그럼 작년을 한번 볼게요. 작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작년에는 기관들은 내일이 팔고 거의 사지 않았고요. 그 외국인과 개인들은 산 상태에서 팔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중반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반대로 개인들은 팔기 시작을 한 거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떤 걸 제가 보면서 재밌다고 느꼈냐면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산 건 작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녹색이 기관인데 기관은 계속 고점 찍고 계속 팔았죠. 네. 계속 2022년 계속 팔다 2023년 조금 사다가 그냥 팔았고 그리고 개인들은 갖고 있던 거를 본격적으로 작년 중반부터 계속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을만 해석을 해보면 외국인들은 이게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막 SK 하이닉스는 파는 구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멈춰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작년 중반부터 SK 하이닉스의 뭔가를 느끼면서 이거 사기 시작을 한 거겠죠. 외국인들이. 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수급은 아주 재밌습니다. 빨간색이 지금 현재 외국인, 예. 파란색이 개인, 녹색이 녹색이 기관. 예. 삼성전자는 정말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개인이 이 파랑이 개인입니다. 이 파랑이 개인이에요. 엄청 사셨네. 이 파랑이 이게 이 노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23년이에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022년이잖아요. 네. 2022년 1년 내내 시장이 하락했죠. 네. 하락하는 동안에도 2022년 가을까지 안 팔았어요. 개인들은 샀어요. 계속 사줬네. 네, 내려오는 동안 계속 샀습니다. 그 주가 내려오는 동안. 예. 그러는 동안 내려오는 사다가 2022년 막바지 들면서 팔기 시작했고 지금 계속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를요. 계속 파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처럼 2023년 중반부터 산 게 아니고요. 2022년 말서부터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랑 달라요. 이게 이 산 시점이 다릅니다. 네. 서로 바뀐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사고 그리고 개인들은 이렇게 팔면서 서로 크로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요번에 된 거죠. 올해 된 거죠. 삼성전자는. 네. SK 하이닉스는요. 언제 된 거예요? 이건 작년 봄에 됐습니다. 작년 봄에. 그러니까 수급이 다르다는 걸 설명을 지금 현재 차트와 네. 비교를 해드린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초록색이 기관이거든요. 네. 이 기관들은 SK 하이닉스는요. 계속 팔다가 좀 샀다가 팔고 있어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산 적이 없습니다. 2021년 이후에 산 적이 없어요. 양천 네. 계속 팔고 있군요. 네,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빨간 게 외국이나 그랬잖아요. 지금 개인하고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SK 하이닉스는 부딪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빨간 게 팍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런 추세를 만들고 삼성전자 이런 추세를 만드는 이런 차트 그 주가를 만드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수급이. 이 수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거 가지고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해석을 하겠죠. 자, SK 하이닉스가 요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지금 이랬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면 주가가 달라지겠네요? 이렇게 제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게 해서 맞추면은 뭐 자기가 맞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HBM이나 삼성전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영향을 주는 거겠죠. 네네. 그런데 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작년서부터 먼저 사기 시작을 했을까? 확연하게.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은 분명히 어떤 SK 하이닉스나 또는 AI 반도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도 분명히 있지만 SK 하이닉스처럼 힘차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매도가 그냥 줄기차게 하는 매도가 지금 현재 있다. 이게 현재 주가를 만든 것이다. 수급을 한번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삼성전자는 하여튼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네요. 예, 이제 사고 얻다가 요즘에 최근 주춤 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올 추세는 사는 과정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월 비농업 고용지표 나왔는데요. 27만 2천 건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 때문에 지금 다시 아까 이건 읽어드렸고요. 뭘 읽어드리려고 하냐면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4% 예상보다 높았고요. 전년비도 예상보다 높았어요. 이게 4월에 시장이 4월 비농업 고용지표 나왔을 때 시장이 급등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왜 그랬냐? 시간당 평균 임금도 떨어졌어요. 전체 고용 건수도 떨어졌어요. 실업률도 3.8에서 3.9로 올랐어요. 이래서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혼조인 거예요. 물론 27만 2천 건이라는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굉장히 안 좋은 게 나온 게 맞아요. 시장이 바라지 않은 게 나온 거예요. 네. 그건 맞는데 이거 빼고 본다면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월비 0.4로 예상보다 높았다는 거는 고용도 좋고 임금도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겠냐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한 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혼조가 됐냐? 실업률이 드디어 4.0을 찍었어요. 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이 실업률이 4.3을 넘어가면 미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트리거가 생긴다. 네. 물가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4.0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혼조 상태였는데 아무튼 이게 발표되면서 시티그룹은 9월로 JP모건은 11월로 금리 인하 시기를 수정하면서 JP모건은 연내 금리 인하 2, 3회에서 1회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다른 게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 BOJ 얘기가 쭉 들어가 있는데 네. BOJ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못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채권 매입 있잖아요. 이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요걸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채권 매입을 축소하면 금리 인상 것과 비슷한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네. 그 얘기를 좀 하죠. 우리가 환율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뉴스에서는 세 가지 짧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미 반도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실적 추정치도 나왔지만 모건 스탠리 이 내용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거 4번부터 읽어드리면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 전사 실적 추정치를 대폭 상향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디램은 14%, 낸드 39%, 내년도에는 디램은 51%, 낸드 177%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놨어요. 이거 보면요, 디램보다 낸드가 더 훨씬 많이 오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HBM으로 시장이 움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레거시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그게 실적을 이끌어주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밑에 부연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잖아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게 한미반도체가 HBM용 TC본도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1,499억 규모예요. 기존 직전의 매출이 1,510억인가예요. 그래서 최근 매출 대비 94%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이죠. 근데 전에 보면요. 계약 상대방을 얘기하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계약 상대방을 정확히 얘기했고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이 6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예요. 굉장히 짧죠. 이 공급 계약이 나오면요.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어떤 거라도 이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 어떤 데는요. 엄청나게 높은데 계약 기간이 5년이야. 이러면 주가 안 움직여요. 나중에 다시 빠지는 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얘는 계약 기간 5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HBM 업황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는 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아니죠. 아니,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아. 그렇죠. 아니, 1,500억을 네.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아, 1년에 뭐 당연히 그렇게. 아, 총액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데들 많아요. 그렇게 하는 공급하는 데들. 아, 뭐 3천억 계약을 했는데 그게 예. 이제 10년 동안 맞습니다. 이렇게 예, 되시면 그런 데들 있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예, 아무것도 그런 아닌 건 아니죠. 어쨌든 뭐 이렇게 썩 예. 아. 왜냐하면 가다가 그 멈출 수도 있어요. 네, 스톱될 네, 수도 네,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두 가지가 SK 하이닉스를 급등시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와중에 TSMC가 올해 9월에서 10월 중에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네. 3%에서 선당 공정은 20%까지 있다는데 젠슨 왕이 거기서 거의 다 만들고 고생하고 있는데 가격 인상 오케이. 아니 젠슨항은 어쨌든 TSMC에서 네.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들는 거죠. 그 외주 줘서 이제 만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가격 인상하면 자기네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줄어드는 걸 텐데 네. 그걸 근데 지지한다고요? 예. 뭐 더 비싸게 받겠다는 거야? 아니면 대만 사람들끼리 뭉쳐보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 예. 근데 이런 와중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TSMC 8% 지난주에 오르고 이랬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회자가 된 거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 TSMC 5월 매출이 나왔는데 2,296억 대만 달러로 전년비 플러스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만이 4월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감소할까라고 네네. 했었어요. 그런데 AI는 선당이라고 썼네요. 선당 공정 수요 증가. AI가 이만큼 파급 효과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 TSMC에는.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지금 현재 지난주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들의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6번, 7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기아가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11.2% 됐대요. 딱 들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의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근데 몇 대 팔았냐? 48,800대라는 거예요. 1월부터 5월까지. 네. 근데 이게 1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43만 대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전체가. 그러니까 점유율은 늘었는데 진짜 네. 총량 자체가 네, 늘었군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중국은 내수에서 어마어마하게 파는 거죠. 중국은 내수에서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러니까 모든 수치가 나오면 중국이 다 1등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매 대수 뭐 이런 게 전부 다. 미국 내에는 1월부터 5월까지 43만 대 팔렸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48,000대가 현대차 기아로 11.2%로 많이 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고 고무적이고 기대가 되죠. 뭐 이대로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미국이 43만 대뿐이 안 팔렸냐라는 뉴스들이 같이 따라서 나와 있길래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컨설팅 업체 KPMG에서 1,100명 설문조사를 한 이 설문조사 내용을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미국 소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가격과 성능이 같아요. 전기차 살래 안 살래? 그랬더니 20%만 산다 그랬대요. 다 안 산다. 난 내연기차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의 이게 현재의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참고로 그렇게 네. 우리 현대차 기아가 선방했다는 거 하고 지금 전기차 쪽은
아직까지 왜 이것 때 네. 밑에 제가 안 가져왔는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선호하지 않냐라는 내용은 뭐냐면 뭐 승차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충전입니다. 충전. 그렇죠. 예. 편하죠. 충전이에요. 야, 근데 그 이번에 비아디인가 거기서 2,000km 나오는 거, 2,000km 달리는 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었대요.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중국 거막 그냥 와. 정말 믿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충전 시간도 엄청 짧고 네. 충전하면은 막 2,000km를 간다고? 그럼 도요타 뭐 프리우스 이런 친구들도 잘해야 뭐 1,000km 채 안 될 텐데. 네. 와, 대단합니다. 하여튼 2,000km. 네. 중국 보면은 저런 느낌 좀 들지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손재주가 좋아. 우리 네네네. 대한민국은 젓가락질 뭐가 옛날부터 나오면 뚝딱뚝딱 우리가 잘 네.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잘 만드는 국가야. 제조 강국이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견제함에도 불구하고 뚝딱뚝딱 뭘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제주가 좋아 얘기하지 않죠. 네. 제주가 좋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맞아. 뭔가 100개 기분이 안 좋거나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저거 싹 100개 갖고 저것들 저 타다가 저 네. 어디 빨리 가겠지 저승으로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감정이고요. 네. 팩트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런 마음을 네, 가지면 네, 안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아유, 또 오늘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박병창 이사님. 네. 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